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여행주 일제히 52주 신고가 돌아온 소비주라는 제목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하는 등 코로나19 불안을 해소할 만한 소식들이 잇따르자 소비주들이 모처럼 활짝 웃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레저, 쇼핑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리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다만 지금껏 위축됐던 소비가 앞으로 본격 회복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신중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 11일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억눌렸던 소비가 빠르게 회복하리라는 그런 기대감도 부풀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 움직임에서 바로 확인이 됐는데요. 물론 아직은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또 해당 업종과 종목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계속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일단 오늘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관련주들이 어제 좀 많이 움직였어요. 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피로감들을 좀 느꼈고 이러한 피로감들이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정말 어려운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도 한편의 정부의 입장이고 한편에서는 경제를 또 살려야 되는 것도 또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서로 대치되는 국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정부 정책 당국자, 제가 정부 정책 당국자라도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동안에는 코로나19를 좀 잠재우는 데 주력을 했다라면 이제는 서서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은 조금 잦아들고 있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일단은 정부가 조심스럽게 시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빠르게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어제 움직였는데요. 특히 어제 여행, 화장품, 카지노 관련주 등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먹고 소비하는 것들도 있지만 해외 여행객들이 들어와서 소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이 대규모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이러한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그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특이한 것은 어제 일단은 그 대부분의 지수 관련 종목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에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소수의 집중 종목에 종목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또 종목에 몰리면서 어제 소위 말해서 여행 관련주를 필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행, 호텔, 백화점, 편의점, 화장품 이런 테마들, 이런 업종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굳이 보자면 여행주가 많이 오른 모습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장중에 또 호재가 하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어제 그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쏟아졌죠. 호주발 뉴스인데요. 호주에 일단은 그 외무장관이 우리나라와 이제 외무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것들을 밝히면서 한국과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몇몇 나라에 대해서는 여행을 재개를 시키겠다. 그런 것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호재죠. 일단은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호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 관광 산업이 워낙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관광의 메카라고 보여지고 있는 명동거리가 정말 썰렁하지 않습니까? 정말 호주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이렇게 여행객들이 없다 보니까 여행객들을 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이죠. 여행을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4일 자가격리를 한다라면 여행을 그래도 가시겠다라면 가실 분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나름대로의 해프닝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또 한 가지는 어제 모드 투어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행을 가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개별 여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두 투어, 하나 투어를 이용하신 분들이 없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여행이 재개된다라면 단체 관광객 위주로 여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또 이게 흩어지는 것들을 좀 막아야 되는 호주의 입장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걸 관리해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라면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같이 이렇게 모객을 모아서 나가는 그런 여행사들이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돋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이제 국경을 폐쇄하면서 사실 여행이 이제 불가능해졌었는데 다시 한번 호주 총리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여행 재개를 협의하고 있다. 이 소식이 일단은 또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또 색다른 또, 그렇습니다. 예. 호재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 여행사들, 여행주들은 네. 실적에도 큰 타격을 입었고 그렇죠. 주가도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앞으로 여행 관련주의 뭐 주가 전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호주가 이런 것들을 타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일부 일본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출장은 또 허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격적인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외국들이 잘 통제되고 있다라고 좀 믿음이 좀 덜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다라는 게 저도 해외를 무척 나가고 지금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문이 열렸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입장도 또 아닌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에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중기 이상 투자하는 그러한 텀을 보고 중기적으로 좋다라고 했을 때 단기로 접근하셔야지 단기적으로 좋으니까 치고 빠지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단기간의 여행지에게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도한 기대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는 좀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또 그렇죠. 예전처럼 돌아갈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무리 코로나19 이 상황이 예. 우리의 생활 패턴과 모든 것들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19가 잠재된다 하더라도 당장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도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호를 처음 개방했을 때는 단체 여행이 되다가 최근만 하더라도 단체 여행이 사그라들면서 뭐 젊은 층들이 언어의 어떤 조금 합숙 능력이라든지 또 인터넷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별 여행 위주로 이제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또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잠재되고 여행이 열린다고 해서 개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더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어디 가서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지역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단체 여행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라는 것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단체 여행을 간다라는 것에 상당히 많이 갑갑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개별 여행만 다니다가 단체 여행을 한번 갔다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닌다라는 게 네.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는 소비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선방했는데요. 그 이유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뭐 소비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뭐 이마트라든지 전반적으로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좀 움직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지분을 또 이제 증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분을 증여할 때는 주가가 낮을 때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포인트로 잡았다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향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 상당히 좋죠. 이 소비주들은 언택이든 비언택이든 다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콕을 하게 되면 집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그 소비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비언택이 된다라면 또 활동을 하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면서 GS 리테일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편의점들에 대한 소비도 또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감안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를 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조금 답답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반사작용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3분기 시즌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3분기에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에 좀 선방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LG화학까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는데 GS 리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쪽들도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런 주식들이 키 맞추기 차원에 있어서의 상승세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언택트 상황에서도 또 컨택트 상황에서도 그동안 많이 억눌려 왔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 또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죠. 또 소비로 조금 네. 푸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진 것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뭐 투자자분들께서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뭐 좀 머리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그동안 코로나19 이후로 주가가 쭉 올라왔기 때문에 좀 몇 개월은 좀 좋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을 좀 보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일단은 지금 뭐 일부 언택트 관련주들을 조금 집중 매수했는데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좀 물리신 분들도 좀 계시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를 또 매수를 했더니 2차 전지도 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다고 해서 공모주를 또 했더니 그것도 또 그렇게 큰 재미를 또 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죠. 따라서 주가는 현재 지금 오른 상태에서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2,400선을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 종목들을 보니까 어느덧 뭐 5%에서 많게는 뭐 10몇 프로 넘게 하락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포트폴리오에 생기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제 고민이 쌓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움직이는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컨택트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또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이것도 순환매가 또 빠르게 도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얘기한 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여행 관련주들을 따라 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쉽지 않다. 네.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소비 관련주들은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행 관련주보다는 소비 그래도 내가 따라 사야 되겠다면 소비 관련주들을 사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가치주들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그 코로나19 국면에 얽매여서 그 주식들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가치주들이 실적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실적들이 나오는 가치주들도 편입시키는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식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라면 교체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는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발빠르게 종목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리스크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투자 포인트를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국면 뭐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요. 소비 관련주는 조금 더 중기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치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